부처님 오신 날이 어제였잖아요. 어제여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그 불교에서 최고의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그 화엄경인데, 그러니까 화엄경을 보면은 참 어떻게 나오냐면은 참 대단해요. 하늘나라 이야기도 나오고 무슨 보살 이야기도 나오고 막 정말로 정말 대단한데, 근데 거기서 주장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무 하늘나라로 안 가. 근데 너무 하늘나라로 안 가. 그러니까 다시 인간으로 간 거지, 인간으로. 아까 여기 무슨 뭐 소문의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소문의 낙원 뭐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이렇게 뭐 여기에서는 그 지침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법구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친 나그네에게는 이 길은 멀기만 하여라.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자에게는 이 밤은 길기만 하여라. 생사의 이 해탈을 이루지 못한 자에게 이 자신의 이 삶은 길고 또 지루하기만 하리. 뭐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약간 어떤 깨달음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늘 어떤 인간의 깨달음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깨달음 이야기를 하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거의 불교는 거의 최고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류가 인간의 어떤 의식 수준이 거의 극한으로 달아갈 수 있는 그 철학적인 그 이론적인 배경이 불교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불교 핵심이 또 화엄경이고, 화엄경 뭐 높은 면화경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여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이제 불교가 참 대단한 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절에 가보면은 뭐 무슨 보살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이번에 어디 갔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신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천상계에 신적인 요소가 많아. 너무 많아. 뭐 비로자나불, 뭐 관세음 보살, 뭐 동서남북 해가지고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가 위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다양한 신적인 개념을 인간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불교 철학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그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게, 이제 뭐 그저께 뭐 탄신이 석가탄신이 맞이고 있었는데, 많은 수행 단체도 있고 이제 무슨 뭐 종교 단체도 있어요. 근데 고급 종교라고 있었던, 또는 고급 수행 단체라고 했었던 그 단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인간으로 왔다는 거죠. 인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불교도 이야기했고,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하늘나라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는데 결국은 다시 인간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몇천 년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게 아니었을까. 이게 약간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공통점.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공통점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누구더라 저기 성태용 교수분이 이야기했었던 그 있잖아요. 손오공 서유기에서 마찬가지죠. 서유기가 참 대단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너무나 막 요괴도 나오고 뭐 천상계도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 얘기하면 도가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뭐 옥황상제도 나오고. 근데 그러한 요소를 하지만은
결국은 나머지 다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욕구, 욕망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불교적 요소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신적인 요소 막 이렇게 약간 초월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인간으로 왔었던 그리고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걸 다루기 때문에 저 뭐 중국의 4대 기서가 있잖아요. 뭐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근병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거의 뭐 1000년 이상을 뭐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시간 오랫동안 이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수행하신 분들도 많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수행하신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말이지. 그냥 이적과 기사를 막 기운을 부려. 기운도 부리고 뭐 온갖 다 하잖아요. 근데 그리 가버려. 근데 그 다음에 좋아. 근데 그 논리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다시 귀결이 돼야 되는데 이 귀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단체나 그 수행법은 중간에 사장이 된다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어. 뭐 당장은 뭐 그 한 세대는 막 그냥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도 갖고 뭐 흥미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과연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마치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럴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요소는 다 인간으로 귀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련을 하시면서 이제 좀 많이 생각해볼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수련을 왜 하는가 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씩 수련에 문을 두드리신 분들이 뭐 장풍을 배워본다거나 너무나 좀 현실과 좀 약간 유리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련에 문을 두드리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요소도 있잖아요. 기적인 요소도 있고 뭐 다양한 비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지만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겉으로 보일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곡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많이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뭐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약간 기적으로 너무나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뭐 양신을 해가지고 뭐 하늘 세계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그래도 뭐 어쩌라고. 결국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삶을 마치 불교 철학이나 기독교 철학처럼 결국은 우리는 이걸 통해서 다시 인간으로 와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수련을 하는 또 수행을 하는 그 목표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선학으로 했잖아요. 선학. 어찌 보면은 선악의 정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선악의 정의. 다양한 어떤 형이상학적인 요소도 많고 다양한 지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실존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에 맞춰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바꾸고 이게 이제 우리가 선악을 하는 가장 큰 이유죠. 이게 어찌 보면 선악의 하나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선악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많이 복잡하죠. 많이 복잡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선악과 천진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사실은 기본 수련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 이게 그죠? 어, 이게 원래 좀 그러거든. 이게 기본 수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 수련이 충분히 이해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우선 이거를 먼저 깔고 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주죠. 뭐 여튼 하여간 좀 오늘 우리가 이제 선학 우리가 지금 선학을 얘기했잖아. 선학. 그러면은 과연 선학이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선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관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선학과 천지인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선학이 뭐냐? 선학이란 말은 뭐 지금 우리가 단심의 책에다가 선학 이론을 써놨잖아요. 선학이 걸어가야 할 길이 이 선학 이론을 써놨는데, 결국 선학은 신선선자 사람인자, 뭐 신선이 되는 학문이다. 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 신선이 되려고 학문이니까 현실은 등지고 그냥 무조건 우화등선 해가지고 가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진짜 어찌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학에서 말하는 신선은 신선선인 건 맞지만은 그 신선의 정의는 밝은 인간이에요. 밝은 인간. 옛날에 뭐 호모포스라는 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호모데우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데우스 거기서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호모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데 밝은 사람, 밝은 인간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선악의 목표고, 실제 거기서 말하는 신선선의 의미는 바로 그거죠. 어떤 다른 도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불로 장생불사를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어떤 결과론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중심이죠. 과정을 살면서 나는 밝은 인간의, 밝은 사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게 좀 거기서 말하는 신선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학문, 이게 또는 밝은 인간의, 밝은 사람의 학문, 또는 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 이런 여러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밝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선학을 공부하는 그 과정이 사실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나 방대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죠. 이게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 플롯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청사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좀 사실 상당히 방대하고 상당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한번 선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공부의 이게 과정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보면은 그게 천지인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럼 우리는 지금 선학을 막 이제 하려고 그래. 자, 이제 입문했어. 자, 수련을 시작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수련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할 것이냐. 물론 책에다가는 이게 무슨 와선, 좌선, 뭐 대명 소유천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걸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는 약간 실천적인 방법이고, 그러니까 뭐 와선이냐 좌선이냐라고 하는 거는 실천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실천적인 방법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단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선에서 양심까지의 과정은 천지인 공부의 그냥 맛보기 과정이고, 다른 말로 이 맛보기 과정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인데,
사람의 과정에서의 아주 기본 아주 기본 개론.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의 공부, 땅의 공부, 하늘의 공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단신의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와선에서 양식까지의 과정은 이 선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하는 공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인 공부의 맛보기와 인간의 공부, 천지인 중에 인간의 공부의 기본 과정에 속한 게 양심까지예요. 기본만 하기도 그렇죠. 다 알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이야기는 방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대한 청사진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좀 달라요. 자 여튼 뭐 디테일한 이야기 나중에 차차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이 천지인 과정이 있는데 이 천지인 과정을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핵심. 그죠? 이 핵심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늘의 과정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하늘의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은 뭐냐면은 별자리의 과정. 별자리 공부가 천에 해당하는 공부예요. 그럼 별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뭐 오리온 자리도 있죠. 그리고 북두칠성도 있죠. 그리고 카시오페이아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천문유초 세종조의 이순지라는 분이 쓴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천문유초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거의 큰 별자리가 다 나오잖아요. 천문유초라는 책에 보면 또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면은 그 별자리가 나오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하늘 공부의 천 공부의 거의 이게 큰 그림이죠. 자 그리고 지 공부가 뭐냐면은 지는 이제 하늘의 공부잖아요. 근데 하늘의 공부인데 지 공부는 그러니까 산과 봉우리와 요혈 산이 있고 산에 봉우리 여러 개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산도 아니고 봉우리도 아닌데 일반 지리 중에서도 기운이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요혈 자리가 있어. 그거를 눈 밝은 자들이 찾아서 가서 공부하는 게 이게 지리예요, 지리. 그다음에 가면은 인공부는 뭐냐? 인공부는 뭐냐면은 인간이 몸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인공부 하니까 뭐 오욕 칠정을 공부하고 이거는 관념론적인 공부죠. 감정이든 이거는 약간 내가 저기 관심의 책에서도 해놨듯이 왜 감정이라고 하는 근원을 밝혀놨잖아요. 결국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하나의 작용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의 근원적인 것은 사실은 혈자리죠. 혈자리. 그리고 그 혈자리를 위시한 영혼백의 공부. 일령 삼혼 칠백의 공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공부는 인간의 온몸에 있는 혈자리 공부. 그리고 경락의 공부. 혈자리 경락의 공부.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천지의 공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공부 별자리, 땅의 공부 지리, 인간의 공부 경락 경별로. 그럼 이게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연결된 게 있다는 거죠. 연결된 게 있고 연결된 그 부분 세부적인 핵심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오리온 자리 보면 7개 돼 있잖아요. 7개. 그죠? 별이 7개잖아요. 하나 둘 딱딱. 하나 둘 셋 넷 딱딱딱. 7개. 오리온 자리. 북두칠성 7개. 남두육성 6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지만은 별이 각각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산이 있으면은 자 우선 산을 말하기 전에 백두대간을 얘기합니다. 백두대간은 거대한 산을 연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산이
말 그대로 요혈이 되는 거죠. 대가는 이 큰 게 되는 것이고 이 흐름이 있고 그리고 산 하나만 봐도 산 안에 가도 너무나 많은 그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봉우리가 또 하나 연결되는 하나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경락 있잖아요. 경락. 수태음, 폐경. 그러니까 수태음, 폐경에 해당되는 혈이 딱 이렇게 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일의 공부를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라인이 있고 라인을 연결한 요혈 또는 뭐 요지 또는 그 다음에 요성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너무 방대해지는 거죠. 천문을 어떻게 우리 다 해? 공부 다 해. 그리고 천문 공부를 어떻게 해? 할지도 모르잖아. 지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지리 공부도 너무나 많은 혈자리 그 봉우리가 있고 산이 있는데 어디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디 가야 할지 말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아? 까먹는 거예요. 인간은 역시 마찬가지죠. 인간이 경락 경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 어떻게 공부를 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게도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공부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늘의 천문 3원 28수의 어마무시한 별자리가 있는데 그 공부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별자리 공부 중 하나가 그게 북극성과 북두칠성부터 시작합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지만은 북극성과 북두칠성 공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문 공부, 천문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는 북두칠성법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맛보기인데. 그러고 그럼 지리 공부. 그래서 천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많은 복잡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공부를 먼저 꿰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지. 물이 차면은 이 찻잔에 물이 차면 넘치잖아요. 넘치면 흐르고 이치가 이거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요는 이거죠. 무엇이 핵심이냐. 그 핵심이 뭐인가를 먼저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맥이라고 했대. 맥.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맥을 잡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물어보면 맥이 없어. 그잖아요. 그 맥을 잡고 하는 게 중요한데 천문 공부의 가장 큰 맥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맥이죠. 맥. 자, 그다음에 지리 공부를 하는데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산이 얼마나 많아요. 봉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지리산 봉우리만 해도 한 20개 되나? 여기 광교산 봉우리만 해도 거의 한 1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때 지리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오방을 얘기해요. 오방. 이 지리 공부를 할 수 있는 핵심은 오방이다. 아무 데나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를 든다면은 이 오방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지리가 맥을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오방도 남오방이 있고 전체 오방이 있어. 남오방은 대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중앙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고, 그다음 전체 오방은 백두산과 한라산과 태백산과 만이산을 위시해서 이렇게 또 공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공부가 먼저 열리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 천문에서도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하면은 그 맥이 꿰어지듯이 이거 하다 보면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디테일한 공부를 찾아가게 돼요. 왜요? 자, 그리고 왜요? 그들이
그 공부를 하시려고 지금. 좀 이야기 듣고 있으면 좋죠. 이야기 듣고 있으면 힘듭니다. 괜찮아요? 아, 네, 아직은 목이 미네요. 좀 기분이 많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기 잘 치셔야 돼. 네. 황장님도.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거는 좀 에너지가. 자, 여튼 그러면은 인간의 공부 지금 천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인의 공부는 뭐냐? 이 많은 자 경락과 경혈이 있어. 이거 어떻게 어디서 뭐 폐경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니면은 뭐 족소양 단경부터 시작을 해야 돼? 아니죠. 핵심이 되는 성문과 이렇게 어딥니까? 옥당이죠. 성문과 옥당과 여기 인당이죠. 그러니까 재밌게도 성문이 혈이고 옥당 혈이다. 근데 인당은 인당혈이 아니에요. 여기 혈이 없어.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혈자리가 아니야 여기는. 자 여튼 그러면은 인간을 공부할 수 있는 이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12점경과 기경 8맥이 있는 거잖아요. 361개의 혈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맥은 이 세 개의 혈자리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제일 먼저 성문부터 깨우는 거죠. 성문부터 먼저 깨어서 밟아 나가고 이게 자리를 잡고 에너지를 채우고 해야 그 다음에 옥당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옥당이 열리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주천, 대주천 이런 식으로 이 공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맥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의 공부는 성문부터 이 세 개의 단전 여유주의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혈자리를 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의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하늘과 그래서 이제 어떤 주역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천문이죠, 천문. 하늘 천자에 문문자인데 우리 문문자 쓰잖아요, 이렇게 문문자 써요. 그러니까 이 문을 그럴 문이라 하잖아요. 우리 문자한테 그런 문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 문이가 좋아. 이게 이렇게 타투 같은 거 타투는 아니겠지만 뭐 새겨놓으면 어때요? 문이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천문 별자리를 이거를 천문이라고 그래.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 무늬가 새겨진다고 그러잖아. 문양이 새겨진다. 이걸 천문이라고 그래. 하늘의 무늬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땅은 지리죠, 지리. 하늘의 이치. 숨어있는 이치. 그래서 근데 이치가 사실 땅에 숨어 있는 거거든. 하늘의 이치. 그러면 인간은 뭐냐? 거기서는 인사라고 그랬거든. 인사. 저는 여기서 인사라는 그러니까 천문 지리 인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바꾸고 싶어. 인사라고 하고 싶지 않고 인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인화. 천문 지리 인화. 그러면은 왜 인화라고 했느냐? 제가 인화라는 이때 화는 사람 인자에 조화 활자를 쓰고 싶다는 조화 활자. 될 화자가 아니라 이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를 조화시키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와선부터 시작을 해요. 와선부터 이게 하나 차근차근 올라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과정 안에서 맛보기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자리 공부도 맛보고 땅의 공부도 좀 맛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간의 공부가 양심까지 하면 어느 정도 하게 돼. 그죠? 그럼 양심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양심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지리 공부를 사실은 옮겨 나가는 게 맞아. 지리 공부 옮겨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죠. 공부하면서 인화 공부를 하면서 인간이 계속 공부를 왜냐면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그 핵심은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인화가 인간 공부거든. 양심까지가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되는 공부를 가지고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리 공부를 하게 돼. 근데 인화까지 하다 보면은 인화의 공부까지 하다 보면은 눈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핵심 맥을 말씀드렸듯이 그 어떻게 지리가 같은 케이스가 남오방과 전체 오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발품도 팔고 가서 이제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해안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은 인화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천문 공부 같이 하게 돼요. 이게 근데 그러면은 그럼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공부를 수련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흐름의 과정을 안 겪을 수가 없잖아요. 이 천지인 공부의 흐름을 안 겪을 수 없죠.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 원장님 남오방과 전체 오방은 우리나라 뿐인데 그러면은 미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인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 안 생겨요? 생기겠죠. 우리나라 와야지. 거기는 산맥이 없지. 아니 있긴 해요. 있더라. 있긴 있는데 그때 중국이든 뭐 가봤잖아요. 있긴 해. 근데 좀 많이 아쉽죠. 있긴 해. 있긴 하는데 많이 아쉬운 게 많죠. 이게 제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할 수 있어. 할 수는 있어.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좀 제대로 공부가 가능할까? 물론 뭐 타고난 천재들 나오면 가능할 수 있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은 여튼 우리나라만 보고 한다면은 이 천지 공부를 이 과정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어떤 무슨 뭐 마음 그걸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인간의 뭐 구욕 칠정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선한 마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야. 그잖아요. 단지 우리는 핵심적인 방법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천재 공부 중에서 맥이 이거다. 그래서 이 공부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된다. 근데 물론 이제 타고난 천재가 있을 수는 있죠. 이 과정을 이렇게 FMB를 안 겪고도 타고난 천재들은 점핑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처님이 어디 경전인가 봤는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 하늘의 북수칠성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단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북두칠성만 바라보고 깨달았을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거기서 필자가 자기의 이해가 부족하니까 다 설명하지 못한 디테일한 숨은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도 하늘의 큰 시스템의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어디 보면. 대신 거기는 인도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가 다른 전통이기 때문에 수행 방법은 다를 수 있어. 그죠? 수행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간인데 혈자리가 없을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시스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점핑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봐봐요. 철학가들 봐봐요. 철학가나 사상가들 봐봐요. 마호메트라는 분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 동굴에서 이렇게 수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야밤에 산에 여기 제자들한테는 졸지 말고 기도하라고 자기는 산에 올라가. 그죠? 내려와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왜 산에 올라갔을까?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천지의 공부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죠. 왜? 역대 성인이든 철학가든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천지인 공부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라면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약간 접근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죠. 접근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한 천지의 공부를 나는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철학가든 뭐 종교 사상가든 또는 뭐 성인이든 그런 분들은 다 어느 방향은 다르지만은 분명히 나름 어느 형태로든지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분들이 했던 이야기, 그분들이 어떤 이렇게 했었던 뭐 지나갔던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좀 체계화시킨 거죠. 약간 뿌옇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했었던 공부, 그냥 이렇게 했었던 공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체계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인간의 경락경멸론적인 어떤 시스템은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체계화된 거죠. 그 다음에 지리도 마찬가지.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다 있어. 지리 뭐 봉우리 명도 있고 산 이름도 있고 또 무슨 산맥도 다 있어. 그죠? 체계화되어 있죠. 태기도 천문도 마찬가지죠. 큰 선에서 이미 체계화되어 있어. 그래서 앞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은 다르겠어요. 어떤 분은 뭐 지공부를 먼저 할 수도 있고 타고난 천재들은 천공부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약간 범인들이나 저처럼 좀 약간 중생들은 약간 하급 기자잖아요. 하급 기자는 당연히 인간보다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한데 방향은 다르겠지만 반드시 공부하는 사람들 철학자나 사상가나 성인이나 반드시 이 천지의 공부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인공부부터 먼저 하지 않고 그냥 천공부, 지공부부터 막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근데 만약 그런 분이라 한다면은 타고난 천재가 아니고서는 또는 아예 그냥 사명을 타고나신 분들 아니고서는 한계만 부딪히겠지. 그냥 딱 거기만 다 그것만. 근데 그것만 못해. 이게 왜냐면은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공부만 해도 우리가 지금 경락경멸론적이 있는데 대륙 뚫기 얼마나 어려워요. 소주차 뚫으려면 한 3년 4년 걸려. 우리 집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소주차까지.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어떤 봉우리든 산을 만약에 가서 공부한다 하더라도 감당을 못해. 내공이 받쳐주지 않으면 감당을 못해. 그렇잖아요. 그냥 수박 겉핥기 공부하고 그냥 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천문 역시 마찬가지죠. 북두칠성만 해도 어때요? 감당을 못해. 쓰러져 죽어. 맛보기도 아닌 정도의 우리는 이게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부라고 하는 건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큰 플롯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더라도 뭐 정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지? 그잖아요. 어떻게 가지? 또는 어디로 가지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바로 그거죠. 어찌 보면은 뭐 지금 뭐 AI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뭐 AI 시대가 아니라 AI 할아버지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류가 종속이 진행이 되어 있는 이상 이 반드시 이 인지천의 과정을 겪지 않을까. 천진이 아니라 인지천. 물질 문명은 내 눈에 단지 보이는 환상이 지나지 않아요. 이 환상은 영화 필름처럼 언제든 지나갈 수 있어. 그러면 그 핵심적인 걸 공부는 반드시 인지천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 인천지도 아니고 인지천. 인지천. 인지천이지. 근데 인지천에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인 과정에서도 인지천이 될 수도 있고 인천지가 될 수도 있고 지한 중에서도 지인천이 될 수도 있고 지천인이 될 수도 있고 천하면서도 천인지가 될 수도 있고 천진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단계는 무조건 난 천공부야. 내 단계는 지공부야. 난 지리공부야.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항상 독립된 것 같지만은 늘 이렇게 상호 이렇게 보완작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인공부를 하다가도 하늘의 어떤 천문의 어떤 그 에너지나 천문의 공부가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게도 어느 산이든 어느 봉우리든 보면은 한너가 이렇게 맞닿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가서 한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사람이 땅에 가서 하지만은 하늘 공부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선후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공부가 그러니까 선악이 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은 제가 볼 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인지천의 공부는 어찌 보면 인간이 걸어가야 할 문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물론 어떤 분은 인공부 째깔하다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리 공부 째깔하다가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천문 공부까지 좀 까짝까짝 하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기 노력 여하나 운 역색이 좋아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형님은 어디까지 하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좀 늙어가지고 더 젊어서 이걸 했으면 천지 공부를 풍부하게 했을 텐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인지천의 공부, 천문, 지리, 인화의 공부를 했었는데 이 말씀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무슨 하늘 천상세계, 지옥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그냥 자기 관념 속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하늘나라 나는데 뭐 어쩌라고. 그런 공부는 언제든지 그냥 마치 카메라 슬라이드처럼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굳이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천문지리 인화의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이 천진의 공부의 이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우리도 지금 학년님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인지천의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지금 나오고 하는 뭡니까? 북두칠성법이도 그죠? 그리고 오리온 자리 그죠? 그러고 또 뭡니까? 천부성법 같은 케이스도 다 그런 연장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이 과정을 겪지 않을까?
인류는 반드시 지금까지 인류가 이 인지천의 과정을 겪었듯이 앞으로도 인간이라면은 인지천의 과정을 겪지 않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포인트의 과정은 핵심 맥은 그거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고 그게 그 과정을 겪을 것이다. 라는 거죠. 석가 탓이 아닌데